여러분, 오늘 방송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내가 너무 자주 깜빡거리는 건 아닐까? 이러다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안경을 찾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 순간, 방금 들었던 말을 다시 물어보게 되는 순간, 가족 생일이나 약속 날짜가 가물가물해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머리가 굳었나 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닐까? 오늘 저는 그 생각부터 차분하게 바로잡고 시작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야말로 기억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단지 오랫동안 쉬지 못해 잠시 꺼져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몸과 뇌를 함께 지켜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끈질기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70이 넘은 분, 80을 바라보는 분, 심지어 90에 가까운 분들도 적절한 자극만 주면 기억력은 다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깜빡거림이 시작되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뇌는 정말로 잠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김광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아내와 동네 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다니던 길이었고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순간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다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가에 한참을 서 계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자식들 앞에서 점점 바보가 되는구나. 그때 제가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어르신은 그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뇌가 완전히 망가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뇌는 9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사용 빈도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굳고 자극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깜빡거림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뇌가 나를 좀 써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이제 끝났다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두려움이 뇌를 더 꽁꽁 얼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목적은 기억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잠든 뇌의 전원을 다시 켜는 것.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귀, 목, 혀, 발가락 이 네 군데만 제대로 자극해주면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왜 이 네 곳일까요? 이 네 부위는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의 전등 스위치처럼 이 부위들을 건드리면 뇌 전체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분이 쌓이면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 수면까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서 효과가 있겠냐고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겁이 안 난다. 깜빡해도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다. 여러분, 치매 공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억력 저하 자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뇌를 가장 빠르게 닫아버립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뇌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 지금부터 그 전원을 켜는 방법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의 전원을 다시 켜는 4가지 리모컨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외우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리모컨은 귀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에는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의 입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신경의 이름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위장, 장기까지 전신을 관리하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안전하다. 긴장을 풀어도 된다. 기억력은 이 상태에서만 회복됩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바로 반응합니다. 귀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주십시오. 윗부분, 중간, 귓불 각각 3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며칠만 해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덜 뒤척이고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귀 자극은 그 청소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리모컨은 목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관의 통로입니다. 특히 목 양옆에는 뇌의 균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은 점점 굳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고개를 숙인 자세가 늘어나면서 이 통로는 점점 눌립니다. 그 결과 뇌는 만성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 것은 뇌에 신선한 공기를 다시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돌아오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돌아옵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억지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이 동작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안개가 걷히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류가 실제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리모컨은 혀입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며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의 중심부인 뇌관이 자극됩니다. 이 뇌관은 기억력, 집중력, 말하기, 삼킴 기능까지 모두 관장합니다. 혀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기억력뿐 아니라 말이 또렷해지고 대화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3초 정도 힘 있게 밀어줍니다. 그 다음 혀를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 반대 방향 각각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혀 운동은 뇌세포를 키우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기억력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모컨은 발가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발가락이냐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뇌 속 지도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놀랍게도 발가락이 차지하는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발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이면 뇌의 넓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또 발가락은 균형 감각과 직결됩니다. 기억력 저하와 낙상 위험은 함께 움직입니다. 발가락 운동을 하면 뇌와 몸의 연결이 살아나고 자신감 있는 걸음이 돌아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최대한 펼쳐 주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은 각각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순서대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귀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목으로 귀를 열고 혀로 중심을 자극하고 발가락으로 뇌 전체를 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1분 뇌 전원 켜기 루틴입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이 네 가지를 하루 3번씩 석 달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깜빡해도 덜 겁난다. 머리가 다시 나랑 연결된 느낌이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와 목, 혀와 발가락이라는 네 가지 뇌 리모컨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결국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던 분들이 공통으로 지켰던 하루 실천 흐름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상에 살짝 얹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 움켜쥐기부터 하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뇌의 운동 영역을 가장 먼저 깨우는 겁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머리가 멍한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 세수를 하신 뒤 거울 앞에 서서 혀 밀고 돌리기를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얼굴을 보고 혀를 움직이는 이 동작은 뇌에 아주 강한 각성 신호를 줍니다. 오늘 하루를 또렷하게 시작한다. 이 신호가 뇌 전체로 퍼집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전이나 후 잠깐만 시간을 내십시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을 하십시오. 이 동작은 뇌로 가는 혈류를 열어주기 때문에 오후에 졸리고 멍해지는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식사 후 머리가 띵해지는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귀 날개 펴기를 10초만 해 주십시오. 이 동작은 뇌의 긴장을 내려놓게 만들고 오후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광고 시간이 나오면 그때 움직이십시오. 발가락, 혀, 귀, 목,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한 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딱 1분입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 시간에 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귀와 목에 집중하십시오. 귀 날개 펴기와 부드러운 목 회전은 뇌를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기억력은 깨어 있을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자극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하루 3번에서 4번 뇌를 깨우는 셈이 됩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이 루틴을 정확히 100일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려서 알람도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양치질을 안 한 느낌처럼 몸이 먼저 기억하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아내 생일, 병원 예약 날짜, 손주 학교 행사까지
헷갈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거 많이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적당한 자극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혀 운동을 하니 턱이 좀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턱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혀를 크게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입안에서 아주 작게만 움직여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그건 신호입니다. 강도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뇌를 지키는 예방 루틴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걸음걸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발이 바닥에 잘 안 떨어지고 보폭이 갑자기 짧아진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셋째, 우울감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질문에 대답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큰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만큼 오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내 머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정말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귀 기울여 듣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순간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깨어날 힘이 있습니다. 귀와 목, 혀와 발가락, 이 4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생활 속에 얹어 보십시오. 하루 1분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귀를 한번 당겨 보십시오. 내일 아침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과 여러분의 삶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렵지 않고 돈 들이지 않는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낭만닥터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